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또 시작인데요. 자, 미국 팽 지수 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이게 메타로 바뀌긴 했는데, 그죠?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지수가 사상 최고가에 거의 임박을 했습니다. 사실 전 지수의 최고가 지수 이거 뉴욕 증시에서 이제 팽만 갖다 놓은 지수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거의 최고가에 부근할 정도로 미국의 빅테크 장세가 다시 나스닥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지난주 월요일날 공매도 금지에 따른 약간 수급적인 원인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수급은 별로 사실 변화가 없었다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기대감이 하루 1일 천하라고 지난 금요일날 시장 때 말씀드렸었는데, 공매도 금지 이전으로 결국 그쵸? 복귀를 했습니다.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종가 대비 하락한, 결국 갭을 코스닥이 갭을 밑으로 메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텐데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그래도 대형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에 의해서 그래도 받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이제 내일 모레가 11월 15일입니다. 이제 분기 9월 이후에 45일 안에 실적을 거의 다 웬만한 상장회사들은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많이 발표를 했어요. 이번 주에 이제 피날레를 할 텐데요. 결국 IT 소부장들, 제가 얘기를 계속 드렸던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계속 핫 이슈였고, 오늘도 역시 핫 이슈였습니다. 소부장들 기업 실적들은 어쨌나 아주 일부 기업이 좋긴 했었지만, 그쵸? 대부분이 어닝 쇼크로 발표를 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만큼 오늘의 변동성도 또 컸던 건데요. 반도체 업황은 올해 안 좋았던 건 다 사실이었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년을 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을 이 속도로 보시면 좀 더 빠르게 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증시 금요일날 마감이요, 이렇게 앞서 미국 빅테크 힘있고 나스닥 가장 많이 상승했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팽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지수는 전고점 갱신을 코앞을 두고 있고요. 결국 미국 증시 강세가 오늘 아침 월요일 동시간대 아시아 증시 강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텐데, 한국 증시만 역시 공매도 금지 때문일까요? 그래서 외국인이 파는 걸까요? 어쨌든 안 좋은 수급의 영향으로 계속 안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뉴욕 그 거래소의 팽 플러스 지수인데요. 결국에는 보시다시피 2021년 고점을 얼마 전에 노크를 했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려는 딱 모습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메타, 예전 포멀리 페이스북, 그쵸? 이런 지수고요. 야, 미국 증시 장기 투자했으면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는, 그쵸? 빅테크. 나스닥이나 S&P 500은 아직 이 지수만큼 고점만큼 회복은 못했지만, 그만큼 미국의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견인을 이번 11월 랠리에도 또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암울합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그쵸? 거의 보합권,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어요. 거래대금이 처참합니다. 코스닥은 종가, 저가 거의 내리 줄줄 흘렸습니다. 상승 종목 300개, 하락 종목 1200개, 4배 가까운, 역시 투심이 상당히 얼어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도 약보합인데 하락 종목이 2배 가까운 안 좋은 모습을 그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거의 약보합권, 보합권에 끝났고,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마감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아직은 시총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뒤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간만에 반등을 했지만 전반적인 게 약세였고요. 코스닥은 2차전지 뿐만 아니라, 그쵸? 바이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한 JYP 실적, SM 오늘 실적, 결국은 이 시장 컨셉보다 안 좋게 나오는 이런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반영을 하면서 그죠? SM의 뭐 초두 물량, 뭐 음반 판매 이런 것들이 다 결부지면서 그냥 뉴스들이 좀 실적과 맞물리면서 결국 전망까지 안 좋게 암울하게 끝나면서 결국엔 이런 종목들을 내리지 않았나. HPSP는 한미반도체가 반도체 장비주에서 끌어내리면서 장비주들도 다 같이 안 좋게 만드는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외에 공매도는 진짜 좋았을까요? 헤럴드 경제에서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 사실 보시면은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잔고량 변동률이 거의 없었다는 걸 보이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결국에는 공매도 재진입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당한 만큼 전면 금지 기간이 8개월 내년 6월까지 숏포지션을 유지할 거라는 외국계 투자들이 상당한 것도 알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2차전지 고평가가 여전하다고 외국인들의 시각은 본다면은 추가 하락 배팅에서 손해 감소하고 숏 포지션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큰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식 선물 매도,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 선물 매도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을 상당히 계속 눌러 찍어 내리는 모습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관련 주요 뉴스 3가지만 또 찝어봤습니다. 미국에서 아까 빅테크 얘기 드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가 경신이고요. 강력한 결국 AI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시총 2조 9천억 달러, 이것도 애플도 원래 3조 달러에 넘었다 최근에 좀 빠졌는데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추세를 이어나간다면은 결국 시가총액을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부활 신호, 그쵸?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반도체 투자 ETF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주분남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건데 결국 이런 것들 뉴스가 또 많이 흘러나오면은 수급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단기적으로 달라붙으면은 단기 고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빠져서 사실 크게 이슈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2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그쵸?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결국엔 내년 시장이 기대보다 빠르게 디램과 낸드 쪽에서 나올 거고 내구재 교체 주기 이런 것들로 결국에는 IT 기기 수요 회복이 반도체의 업황을 살릴 것이다. 이게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다. 거기에 플러스 최근에 HBM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 플러스 알파의 요인을 할 거다. 한미반도체는 금요일날 실적 발표하고 안 좋았었는데 오늘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내렸던 것 같아요. 61선 충분히 지켰고요. 407억 원 주주배당 실시까지 장전에 그런 각돈신 부회장이 발표를 하면서 그쵸? 물론 내년 3월인가요? 배당 기준일 그때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 배당을 하겠지만 그리고 연매출 4,500원 뭐 이런 목표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 AMD 대형 팹리스 잇따라 고대역 메모리 주문을 늘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이닉스에만 납품할 게 아니다. 앞으로 다른 그쵸? 빅테크 기업들한테도 납품을 할 수 있고 이런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벤더들도 그 납품처도 다양하게 바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고성장을 할 거다. 이런 내용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금요일날 어닝 쇼크 그리고 시간의 하한가를 올릴 수 있는 수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오늘은 주분남의 관심주가 아닌 관심 지수 하나를 일단 가져왔습니다. 코스닥을 안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주 공매도 금지에 따른 하루 7.3% 올랐고 이날 전이 782포인트인가 그랬으니까 전일자가 오늘 종가로는 결국 완전 갭을 내려왔습니다. 그쵸? 고금리 여파에 결국 비싸다고 생각한 이런 섹터들의 시총 높았던 것들에 대한 매도가 지속되고 있고요. 갭은 메었으니 결국에는 이 공매도 금지 이게 다시 본게임으로 저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다행인 건 양도세 부담 완화가 논의 중이고 상큐, 쇼크 나오는 것들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은 4분기나 그쵸? 내년 1분기 바라보면서 주식들을 골라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저점까지는 분명히 저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닥을 찍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매크로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은 전저점을 찍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올 거다. 다만 더블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수는 있는 차트를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기술적인 거는 결국 저도 모르고요. 결국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단 이제는 갭을 공매도 금지의 요 반대 수급 이런 것들의 여파를 메웠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매수를 단행해 볼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내일 모레가 실적 발표가 끝나기 때문에 쇼크 맞을 것들은 다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을 하실 때. 자, 그리고 관심주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DNF인데요. 뭐 반도체 소재 업종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공시로 솔브레인에서 인수를 하기로 했고요. 물론 대주주 지분만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2만원 정도인데 현재가가 2만원 정도인데 무려 프리미엄은 어마하게 줬죠. 어마하게 줬었고 이때 이게 미리 소식이 퍼지면서 3만원 가까이 올랐다가 주가가 한 차례 빠지고 이번에 또 중간중간 올려놓은 척하지만 바닥을 다지고 그쵸? 60주봉선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길게 보면은 동 종목이 갖고 있는 하프늄 전구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 삼성전자가 지분 2대주주를 갖고 있고요. 솔브레인이 인수한 거는 그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내년도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이런 것까지 봤을 때 소재 업종에서 한솔케미칼과 같이 되게 좋게 주분남이 생각하고 있는 종목지입니다. 결국 최대 주주만 득본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실망 매물이 추세되긴 했지만 주가 조정은 분명히 일단락된 걸로 보이고 있고요. 다시 봐야 되는 시기를 생각합니다. 시총은 2,300억 정도인데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싸다 비싸다 놀라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성장성을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솔브레인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은 개인적으로 한 3,000억 이상은 최소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세 줄 마무리 코멘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하면서 쇼스 커버링에 대한 수급이 결국 들어왔냐? 안 들어왔죠. 오히려 개별 주식 선물 매도와 외국인의 이런 개별 주식 매도가 알매도가 더 시장을 매수세가 실종된 그런 수급 상황에서 더 안 좋은 모습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한미반도체 3Q 어닝 쇼크 외국인 오늘 130만 주인가요? 대량 매도했습니다. 개인이 폭풍 매수했고요. 이 개인이 잘한 것이냐? 결국 지켜봐야 알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영상을 주말에 올렸던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옛날 영상을 찾아보시고요. 금일 STI, 뭐 장비주 SK 하이닉스 밴더드 역시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앞서 초반에 말씀드린 또 니마인드인데요. 실적 좋은 종목 거의 없습니다. 그죠? 사야 된다는 논리 내년도 업황 회복 보고 그 안에서 엑기스 종목 보자는 거고요. 오늘 장비주들은 다 약했어요. 한미반도체 후강효과일까요? 후폭풍일까요? 근데 소재주는 올랐습니다. 한솔, DN, 솔브레인 이런 대표적인 거 다 시장이 약했는데도 코스닥이 2% 가까이 하락했는데 올라갔다는 거에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금일 실적 발표한 IT 소부장들 다 아시겠지만 이오테크닉스, ISC, 뭐 심텍, 에스테 기판도 있고 그죠? 소켓도 있고 장비주도 있고 그랬는데요. 다 안 좋았습니다. 보시면은 예상치 대비 좋았던 기업이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이만큼 3분기 실적 다 어닝 쇼크인 거 알고 있었고 한미반도체 결국 오늘 매수 기회가 단발적으로 분명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밸류에이션에 대한 시총, PER 뭐 이런 것들은 비싸다 이런 거는 제 생각이긴 합니다. 하지만 HBM 성장성을 보면은 내년도 만약에 각동신 부회장 말대로 진짜 매출 4,500억의 영업이익을 뭐 30% 이상 영업이익률 해가지고 낸다면은 여전히 PR은 비싸지만 그 성장성을 보고 살 수급은 들어올 수 있다는 시장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코스닥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하루 월요일날 오르고 지금 5일 내내 빠졌거든요. 반등이 나올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너무 잔염하지 마시고 개인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수급 이슈는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주식을 좀 엑기스를 3분기 어닝스크 끝났기 때문에 주워 담아야 됐다. 근데 내년도 분명히 좋아지는 종목 위주로 담아야 된다. 그래서 주분남과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시 필수인 거 아시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